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어젯밤에 소변을 보러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만약 한 번 이상이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낭떠러지 끝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그 야간 화장실 가는 길 중 한 번은 낙상으로 끝날 것입니다. 골반골절, 새벽 3시 구급차 호송, 병원 복도에 서서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다는 말을 듣는 자녀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려는 겁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23년간 한국에서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영양사로 일해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노인들이 방광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습니다. 낙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험은 잦은 야간 배뇨가 여러분 몸의 내부 붕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76세 여성 환자가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5번씩 일어나셨습니다. 5번이요. 딸이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찰했을 때 훨씬 더 위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육 긴장도가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방광 조절력을 완전히 잃기까지 6주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기까지 6주,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기까지 6주.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전염병입니다. 야간 배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방광 근육이 망가지고 있고 호르몬 신호가 고장났으며 단백질 흡수가 멈췄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고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단백질은 언제 섭취하든 똑같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 조언이 여러분의 수면을 파괴하고 인생에서 몇몇 년을 빼앗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노인의 식사 시간과 방광 조절력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녁에, 특히 6시 이후에 고기를 드시면 수면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방광을 채우는 일련의 호르몬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미노산이 요로의 염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휴식 시간 동안 신장이 과부하로 일합니다. 방광 근육이 강화되는 대신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특정 조리법을 사용하여 고기를 드시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몸이 실제로 방광 근육 긴장도를 재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때 아미노산을 흡수합니다. 염증이 감소합니다. 밤에 깨우는 신호가 멈춥니다. 저는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이 프로토콜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밤에 4-5번 깨는 것에서 아침까지 완전히 숙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결과를 봅니다. 대부분은 일주일 안에요. 오늘 저는 정확한 시스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몸에 필요한 정확한 양, 흡수를 극대화하는 조리법, 야간 화장실 가는 것을 없애는 일일 스케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저녁 식사 습관이 자는 동안 방광을 채우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중단 없는 휴식을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조정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독립성, 존엄성, 수면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세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면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자는 동안 여러분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밤새 평화롭게 자는 것과 지쳐서 깨어나 새벽이 밝기 전에 3번, 4번, 심지어 5번이나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는 것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임상영양사로 일해왔으며 서울의 가장 존경받는 병원들에서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8,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치료했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을 빼앗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어둠 속에서 위험한 낙상의 위험에 빠뜨리는 야간 벤뇨의 악몽은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닙니다.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해결책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하지만 먼저 직접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소변을 보러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2번, 3번, 더 많이 침대에 누워서 압력이 쌓이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무시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조금만 더 잘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포기하고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갔을 때 그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넘어질까 봐, 떨어질까 봐, 아침에 자녀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분을 바닥에서 발견할까 봐 하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에 수천 명의 노인들이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지쳐 있고 방광이 그들의 전체 존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대부분이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드시면 몸이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이 아미노산은 방광을 조절하는 근육을 포함해 몸의 모든 근육을 복구하고 강화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언제 섭취하느냐가 그 아미노산이 방광을 강화시킬지 아니면 밤중에 당신을 배신할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저녁 식사에 가장 많은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저녁 7시에 먹는 아름답게 구운 고등어 1마리, 8시에 먹는 푸짐한 사골국 1그릇,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이 그 단백질의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섭취 후 정확히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과도한 소변 생성을 만들어냅니다. 계산해보세요. 저녁 7시 식사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신장이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고 가장 깊이 잠들어야 할 때 바로 방광을 넘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 늦은 단백질 섭취는 요래 염증을 일으킵니다. 방광 근육을 강화시켜야 할 아미노산이 대신 염증 반응을 촉발시키는데 밤에는 신체 회복 시스템이 덜 활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방광이 자극받고 과민해져서 절반만 차도 뇌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8년 전 강남의 한 병원에서 74살 환자인 박 선생님을 치료하면서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지쳐서 낙담한 채로 제게 오셨는데 매일 밤 6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성인용 기저귀 착용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그가 넘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다 간신히 벽을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정오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식사 일기를 보고 즉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저녁 식사 때 주요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삼겹살, 찜닭, 생선찜, 항상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항상 그 한 끼에 최소 80g의 단백질. 저는 그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식사 일정을 완전히 뒤집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드세요. 저녁은 극도로 가볍게, 주로 채소와 소량의 탄수화물만 드세요. 오후 4시 이후에는 고기를 먹지 마세요. 한 입도요. 그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해볼 만큼 절박했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젯밤 저녁에 드신 단백질, 몸이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밤에 3번이나 소변을 보러 일어나게 만드는 화학 반응을 방광에서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고기를 먹는 황금 시간대가 있는데 90%의 노인들이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나 7시에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들이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신장이 이러한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과로합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방광이 빠르게 차올라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과 부산 전역의 노인병 클리닉에서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야간 빈뇨로 가장 고통받는 환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녁에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 식사를 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습니다. 불고기, 생선찜, 찜닭. 좋은 품질의 고기지만 최악의 시간에 섭취한 것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 위산 생산이 40% 감소합니다. 소화 효소가 크게 줄어듭니다. 저녁 7시에 200g의 고기를 먹으면 약해진 시스템이 그것을 분해하려고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애씁니다. 이것은 혈액요소 질소 수치를 높입니다. 신장이 이 급증을 감지하고 즉시 과도한 양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이 필요한 바로 그때 몸이 공장처럼 작동하며 방광을 채우는 노폐물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고기 섭취를 아침과 점심으로 옮기세요.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양의 단백질을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드세요. 소화력은 아침 시간에 가장 강합니다. 위산 생산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효소 활동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침 8시에 제대로 준비된 120g의 고기를 먹으면 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12시간에서 14시간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수분과 함께 조리해야 합니다. 굽기와 튀김은 요로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듭니다. 대신 이 3가지 조리법만 사용하세요. 첫째, 사골 육수에서 최소 90분 동안 천천히 끓이기. 이것은 단백질 섬유를 쉽게 흡수되는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둘째, 야채와 함께 40분 동안 압력솥 조리. 높은 압력이 고기를 미리 소화시켜 시스템에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끓는 물 위에서 30분에서 50분 동안 찌기. 이것은 영양소를 보존하면서 질감을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게 만듭니다. 정확한 양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100g에서 120g의 익힌 고기를 드세요. 이것은 대략 손바닥 크기입니다. 점심에는 80g에서 100g을 드세요. 저녁에는 50g 이하로 줄이세요. 더 좋은 것은 저녁 고기를 부드러운 두부나 계란찜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무거운 소화 부담 없이 부드러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음식의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저녁 6시 30분까지 모든 고형 음식 섭취를 중단하세요. 소화 시스템이 잠들기 전에 비울 수 있는 완전한 5시간을 주세요. 마지막 물 한 잔은 7시 30분까지 마시세요. 8시 이후에는 입이 마를 때만 조금씩만 마시세요. 고기 선택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가공육은 완전히 피하세요. 소시지, 햄, 말린 생선은 안 됩니다. 이것들은 과도한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신장이 밤새 더 많은 소변을 생산하게 만듭니다. 신선한 쇠고기, 신선한 닭고기, 신선한 생선만 선택하세요. 조리 전에 눈에 보이는 모든 지방을 제거하세요. 포화지방은 소화를 늦추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지 3일 이내에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방광 근육이 탄력을 되찾는 이유는 흡수가 최적인 낮 시간 동안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을 마침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간 배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고기를 먹어야 하는 정확한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타이밍을 잘못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전히 밤에 3번, 4번, 심지어 5번씩 깨는 이유입니다. 고기 섭취 황금 시간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 말입니다. 이 5시간의 시간대가 바로 여러분의 몸이 동물성 단백질을 방광 괄약근을 강화하는 특정 아미노산으로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를 가장 높은 농도로 생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 특히 저녁 식사 때 고기를 먹으면 밤새 고통받을 것이 확실한 신진대사 재앙을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정확히 하는 것처럼 저녁 6시나 7시에 고기를 먹을 때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소화기관은 이미 휴식 모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소 생산이 정오 수준에 비해 60%나 떨어집니다. 드시는 스테이크나 돼지고기가 제대로 분해될 수 없습니다. 근육을 지원하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는 대신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서 발효되어 밤새 방광 내벽을 자극하는 염증 화합물을 만듭니다. 더 나쁜 것은 이렇게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고기가 신장을 자극하여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작동하게 만들고, 이는 잠을 자야 할 때 정확히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박 여사님을 치료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안고 지쳐서 제 병원에 오셨는데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밤새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변을 보러 7번이나 일어나셨습니다. 7번이나요. 자녀들이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굴욕감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박 여사님은 노인들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들어서 매일 저녁 구운 쇠고기나 생선을 포함한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실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최악의 시간에 모든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고기를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드십시오.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로 고기, 닭고기, 생선을 먹지 마십시오.
저녁에는 식물성 음식과 소화하기 쉬운 국만 드십시오. 4일 만에 그녀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7번에서 3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그녀는 밤새 완전히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끊임없는 필요 없이 상쾌하게 일어났다고 말하며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리 방법도 이해해야 합니다. 구운 고기, 특히 탄 고기나 양념이 많이 된 고기는 언제 먹든 방광 조절을 방해하는 추가 염증 화합물을 만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최소한의 소금으로 부드럽게 삶거나 찌는 것입니다. 쇠고기를 무작은 조각과 함께 맹물에 40분간 삶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단백질 섬유가 부드럽고 분해하기 쉬워집니다. 닭고기는 생강과 함께 찌십시오. 야간 배뇨를 멈추고 싶다면 절대로 튀긴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 식사 때 정확히 100g의 익힌 고기입니다. 이것은 카드 한 벌 크기 정도입니다. 더 많이 먹으면 과도한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안 됩니다. 더 적게 먹으면 방광 근육이 약한 상태로 남아 밤새 소변을 제대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을 마시느냐입니다. 점심 고기를 먹은 후 정확히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는 찬물이 아닙니다. 위산을 너무 많이 희석시키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천의 미지근한 물은 그 아미노산을 절실히 필요한 방광 근육으로 직접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밤에 일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정확히 언제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고기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기 때문에 방광이 여전히 밤에 3번, 4번, 1번씩 그들을 깨웁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주요 단백질 섭취의 황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바로 한낮입니다. 왜냐하면 아미노산을 방광을 지원하는 근육 조직으로 전환하는 몸의 능력이 이 시간 동안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신장이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조직 복구 대신 야간 배설을 위해 체액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모든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일정입니다. 아침 7시 아침 식사 때는 삶은 계란 하나만 드십시오. 딱 하나만입니다. 이것은 하루 일찍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시스템에 부드러운 단백질 시작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정회, 이것이 여러분의 파워 식사입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밤 10g을 드십시오. 손가락을 포함한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절대 튀기지 말고 삶거나 쪄서 조리하십시오. 곁들여 찐 채소 2컵을 추가하십시오. 이제 저녁 식사인데 이것이 놀라우실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고기를 전혀 먹지 마십시오. 전혀 먹지 마십시오. 저녁 식사는 가벼워야 합니다. 야채국 1그릇, 찐 채소, 아마도 소량의 두부. 동물성 단백질은 전혀 먹지 마십시오. 밤에 무거운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이 과도한 질소,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잠을 자야 하는 정확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소변 생성을 만듭니다. 잘못된 타이밍으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7시에 큰 스테이크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자정이 되면 신장에 아미노산 부산물이 넘쳐나 걸러내야 합니다. 방광이 빠르게 차오릅니다. 새벽 2시가 되면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갑니다.
이것은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같은 스테이크를 낮 12시에 드시면 몸이 8시간 동안 활발한 신진대사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아미노산이 방광 근육을 포함한 근육에 흡수되어 더 강하고 탄력적으로 만듭니다.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시스템이 안정되고 신장은 휴식 모드에 있으며 방광은 밤새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할머니이셨습니다. 지쳐서 제게 오셨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에 2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을 4번, 때로는 5번 갔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저녁 닭가슴살을 드셨습니다. 저는 즉시 식사 시간을 바꿔드렸습니다. 고기는 점심에만, 저녁은 가벼운 국으로. 일주일 만에 행복해서 우시며 전화하셨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주무셨다고요. 전환 기간은 3일에서 7일이 걸립니다.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날 밤에는 순전히 습관 때문에 한두 번 깰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4일이나 5일째 되는 밤쯤이면 생체 시계가 재설정됩니다. 신장이 새로운 리듬을 배웁니다. 적절한 시간에 섭취한 아미노산으로 방광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분 섭취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모든 수분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물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국, 차,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 정말 목이 마를 때만 홀짝이세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세요. 입이 건조하다면 물로 헹구도에 뱉어내세요. 삼키지 마세요. 이 조합, 즉 낮에 고기를 먹고 저녁 수분을 줄이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규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고기 섭취를 위한 황금 시간, 원칙이며 이것을 무시하면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정확한 생체 시계로 작동합니다. 신장, 방광, 전체 비뇨기계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리듬을 따릅니다.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는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 넘게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 붉은 고기를 먹지 마세요. 5시도 아니고 6시도 아닙니다. 4시가 절대적인 마감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붉은 고기는 완전히 소화되고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데 약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시면 새벽 2시나 3시에도 여전히 그 단백질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이 분해 과정 중에 신장은 과부하로 일합니다.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합니다. 방광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밤 여러 번 깨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붉은 고기에는 높은 수준의 퓨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요산으로 분해됩니다. 신장은 이 요산을 혈액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이 여과 과정은 소변 생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수면 시간 중에 일어나면 방광이 정상보다 빨리 차오릅니다. 근육벽이 늘어납니다. 신경이 뇌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급하게 소변을 봐야 해서 잠에서 깹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쳐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5번씩 깨셨습니다. 5번이나요. 부인께서 어둠 속에서 넘어질까 걱정하셨습니다. 건강하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이 노인에게 좋다고 들어서 매일 저녁 소고기 구이를 드셨다고요.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기를 점심으로 옮기세요.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드세요. 일주일 만에 밤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아침까지 주무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에 붉은 고기를 드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무엇이든 좋아하시는 것으로. 양은 손바닥 크기, 약 100g 정도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준비하세요. 구이나 삶은 것으로 절대 튀기지 마세요. 튀긴 고기는 방광 내벽을 자극하는 추가 염증 화합물을 만듭니다. 저녁에는 흰살고기나 생선으로 바꾸세요. 닭가슴살, 대구나 도미 같은 흰살 생선. 이 단백질들은 3시간에서 4시간 내에 더 빨리 소화됩니다. 요산을 덜 생성합니다. 깊은 수면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장이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저녁 단백질을 저녁 6시 30분 전에 드세요. 7시가 아닙니다. 8시가 아닙니다. 6시 30분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조리 비법이 있습니다. 고기를 요리하기 전에 찬물에 30분 동안 담가두세요. 이 시간 동안 물을 2번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조직에서 스며 나온 과도한 퓨린을 제거합니다. 이 간단한 단계로 퓨린 함량을 거의 40%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의학 전문가들에게서 이 기술을 배웠고 제 환자들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녁 식사 후 저녁 8시까지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하세요. 이것은 물, 차,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잠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가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에 저녁에 붉은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식사와 함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식사 후 15분 뒤입니다. 10분이 아닙니다. 15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활성화되고 초기 분해 과정이 빨라집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의 황금 시간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일정을 단 일주일만 따라해 보시고 수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노인분들이 고기를 드실 때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일 밤 방광 조절 능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겨울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박 여사님이 2년 동안 매일 밤 6번씩 깨어나 지쳐서 절박한 마음으로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저녁 식사 때 먹는 고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녁 6시 이후에 어떤 종류의 고기든 드시는 것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늦은 시간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드시면 잠들기 전에 우리 몸이 그 무거운 단백질들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의과대학에서도 거의 가르치지 않는 생물학적 재앙입니다. 실제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섭취한 고기는 소화기관에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 소화기간 동안 신장은 분해 산물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합니다. 이것은 배출되어야 하는 과도한 요산과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신장은 이러한 대사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해
특별히 더 많은 양의 소변을 생성합니다. 밤 10시나 11시에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방광이 이미 정상 속도의 2배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염증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의 고기 섭취는 밤새 방광 내벽을 자극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표지자를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방광을 과민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으로 400ml를 편안하게 담을 수 있는 방광이 이제는 겨우 200ml만 차도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방광이 절반만 찼는데도 절박하게 느껴지며 잠에서 깨게 됩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저녁 8시에 남편과 함께 삼겹살 구이를 드셨습니다. 이것이 30년 동안의 습관이었습니다. 단백질이 뼈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것이 수면을 망가뜨리고 방광 근육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말씀드린 것, 그리고 여러분도 내일부터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후 3시 이전에 모든 고기를 드세요.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소화 효소가 가장 강력합니다. 낮 시간 동안 신장의 여과 능력이 최대치입니다. 이 시간대에 고기를 드시면 저녁이 되기 전에 몸이 전체 소화와 노폐물 제거 과정을 완료합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합니다. 점심에 조리된 고기 10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입니다. 살코기 부위를 선택하세요. 소고기는 안심이나 우둔살을 선택하세요. 돼지고기는 안심을 선택하고 삼겹살은 피하세요. 닭고기는 가슴살을 선택하세요. 지방이 많은 부위는 소화를 2시간 더 지연시키고 더 많은 염증 화합물을 만듭니다. 조리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고기를 반드시 삶거나 찌셔야 하며 절대 굽거나 튀기면 안 됩니다. 구운 고기에는 방광 조직을 직접 자극하는 최종 당화산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요래 축적되어 만성 저등급 염증을 일으킵니다. 삶은 고기는 이러한 독성 부산물 없이 깨끗한 아미노산을 방출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부드러운 공급원에서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찐 계란, 순두부 또는 작은 흰살, 생선 한 조각. 이러한 단백질은 신장의 70% 더 가볍고 소화시간도 절반입니다. 저녁에 먹는 반숙 계란은 야간 배뇨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먹는 구운, 스테이크는 절대적으로 유발합니다. 박 여사님은 고기를 점심으로 바꾸고 저녁에는 찐 흰자만 드셨습니다. 4일 만에 밤에 2번만 깨게 되었습니다. 3주 만에 아침까지 완전히 숙면하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로 다시 오셨습니다. 남편분도 식사 일정을 바꾸셨고 같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분들이 즉시 이해해야 하는 단순한 생물학적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방광 근육은 여전히 밤새 버틸 만큼 충분히 강하지만 늦은 시간 고기 단백질로 몸을 범람시키는 것을 멈춰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꿀 정확한 일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수면을 위한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첫 번째 식사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주요 단백질 부분을 드세요.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안 됩니다. 이것이 고기 섭취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왜냐고요? 전고 시간대에 위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복잡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몸의 능력이 최대 강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에 큰 소고기나 돼지고기 덩어리를 드시면 약해진 소화기관이 완전히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들이 방광 내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밤새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방광이 절반만 찼는데도 가득 찼다고 알립니다. 3번, 4번, 5번 깨게 됩니다. 수면이 망가집니다. 필요한 정확한 양은 이것입니다. 조리된 고기 120g. 이것은 손가락을 포함한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먼저 20분간 삶으세요. 그 첫 번째 물은 버리세요. 그런 다음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조리하세요. 이 이중 조리 방법은 요로를 자극하는 화합물인 과도한 퓨린을 제거합니다. 서울에 계신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매일 저녁 구운 고기를 드시면서 왜 잠을 못 자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 흐름, 직접적인 불꽃, 이것이 방광벽을 염증시키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두 번째 규칙. 오후 3시 이후에는 부드러운 공급원에서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두부, 찐 계란, 부드러운 생선, 3시 이후에는 위산 생성이 40% 감소합니다. 위장에 머물러 있는 딱딱한 고기는 부패입니다. 이 썩는 과정이 아닙니다.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고 밤새 신장이 이를 걸러내야 합니다. 신장 역과가 많아지면 소변 생성이 늘어납니다. 소변이 많아지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규칙. 이건 모두가 놀라는 내용입니다. 저녁에 물을 덜 마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저녁에 물을 덜 마시면 소변이 줄어들 거라고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물을 제한하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희석된 소변보다 방광을 훨씬 더 자극합니다. 기상 후부터 전곡까지 물 3컵을 가득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낮 시간대에 수분을 처리하도록 몸이 훈련됩니다. 신장 리듬이 일주일 내에 조정될 겁니다. 네 번째 규칙. 점심고기 식사 후 정확히 15분간 걸으세요. 앉지 마세요. 눕지 마세요. 걷는 겁니다. 이 움직임이 위장이 단백질을 있어야 할 곳인 소장으로 밀어내는 것을 돕습니다. 식사 직후 앉으면 고기가 위에 몇 시간 동안 무겁게 머물면서 제가 설명한 모든 문제를 만듭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매일 밤 6번씩 깨셨습니다. 6번요. 딸분이 돌봐드리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스케줄을 알려드렸습니다. 점심고기 2중 3끼, 오후 3시 이후 부드러운 단백질, 아침에 물 더 마시기, 점심 후 15분 걷기. 9일 만에 밤새 주무셨습니다. 9일 만에요.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미 드시고 계시는 것을 단순히 재배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방광 근육이 강해질 겁니다. 야간 호르몬 신호가 정상화될 겁니다. 염증이 사라질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스케줄을 시작하세요. 내일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기다리는 매일 밤이 수면이 깨지는 또 하나의 밤이고 피로의 또 하나의 밤이며 그래야 할 것보다 더 빨리 노화되는 또 하나의 밤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아시는 모든 어르신들과 공유하세요. 댓글에 입력하세요. 밤새 잘 잘 겁니다. 지금 그 다짐을 하세요. 평화로운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밤새 푹 자기 위해 오늘부터 몇 시에 고기를 드시기 시작할 건가요?
새로운 저녁 스케줄을 듣고 싶습니다. 야간 소변에 관한 이 인생을 바꾸는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수면이 방해받아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